자, 오늘도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 비트코인. 또 조정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닌데, 만약에 한 번 더 내린다면 정말 그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현물을 모아가는 그런 시점이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4일 연속으로 음봉 마감하고 반등이 한 번 나왔지만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한 번 더 내려갔다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타점들, 내려왔을 때 우리가 담아봐야 될 그런 타점들 미리 알아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물론 현물은 정말 모아가기가 좋은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현물 매매만 할 게 아니라면 선물 매매는 시장 흐름에 맞춰서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숏매도,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롱타점을 잡고 이걸 반복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중요 채널을 어디로 봐야 될까? 향후 시나리오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제가 직전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봤으니까 지금 영상에서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을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현재 시간 12월 17일 오후 7시. 오후 7시가 아니라 오후 6시 7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숫자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요즘에 노하우들을 영상에서 많이 좀 풀어드리고 있죠. 제가 항상 노하우들을 풀어드릴 때 어떨 때 매매를 해야 되고 어떨 땐 매매를 안 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결국에 지금은 방향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현물은 천천히 모아가더라도 선물만 방향성이 딱 정해질 때 그때만 매매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항상 제가 이 10년 동안의 노하우들 영상에서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저는 이 값을 다른 걸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따가 제 분석 영상이 마음에 안 드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지금 바로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15일 영상에서는 방향은 상방은 맞는데 대체 왜 빠지냐, 이런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게다가 이때는 양봉이었는데 빠졌다가 올라갈지 올렸다가 뺄지 이거를 말씀을 드렸죠. 자, 결국 내렸다가 올리는 그런 시나리오로 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거 이상으로도 더 빠지긴 했어요. 제가 이 저점을 체크한 건 좋은데 이 저점까지는 체크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지금 이 저점, 종가 기준에 이 저점을 딱 버티면서 들어 올린다면 다시 상승 추세를 좀 가닥 잡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저점을 체크할지 아니면 그 이상까지 빠질지. 자, 그래서 제가 이날 구독자분들께 쇼타점을 좀 잡아드렸거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15일 10시 15분에 저녁 시간대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때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한번 쌓아놨었어요. 자, 물론 저는 다른 매매를 계속하면서 롱타점이 나오면 롱타점도 매매를 하고 숏타점이 나오면 숏타점도 매매를 하고 이번에는 숏타점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을 좀 쌓아놨고 지금은 포지션이 없습니다. 롱타점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숏타점이 나오면 영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제가 항상 결과로서만 보여드린다는 거, 결과값이 좋아야 여러분들이 제 분석 영상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고 믿으실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결과로서 말씀드리는 그런 트레이더라는 거, 이것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런 타점들을 스터디룸에서도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신 다음에 이 스터디룸도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데이터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크립토 시장 둔화국면 진입했다. 공포 확산과 유동성 축소가 다음 전환점을 시사한다.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온 데이터인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분명히 둔화 국면에 들어섰어요. 가격보다 먼저 시장 심리와 유동성 지표들이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 데이터는 아닌데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가 10일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시장 전반이 극도의 공포 구간에 진입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유지되던 단기 강세 기대감은 대부분 사라졌고 참여자들은 방향성보다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공포지수가 극단적으로 낮아지는 구간은 추가 하락의 출발점이라기보다는 공포성 매도가 점차 소진되면서 이 시점과 겹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 시장은 늘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할 때 다음 국면을 준비해왔다는 거.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이 유동성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동안 ERC20 스테이블 코인 총 공급은 빠르게 증가해 왔거든요. 자, 이는 분명히 이전까지는 시장으로 유입되는 대기 자금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
그 증가 속도가 상당히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죠. 차트에서도 확인되듯이 스테이블 코인 공급 곡선이 급격한 상승에서 완만한 횡보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거. 자, 특히 테더, USDT는 다들 잘 아시겠죠? USDT의 변화를 보면 명확한데 테더의 60일 시가총액 증가폭은 11월에 153억 달러였지만 현재는 48억 달러 수준. 이 수준까지 줄어들면서 증가 속도가 3분의 2 가까이 감소했다라는 거. 자, 이것은 신규 자금이 시장으로 유입되기보다는 이미 들어와 있던 자금, 이 자금들이 관망 상태로 머무르고 있다. 이걸 의미하거든요. 연말로 갈수록 기관과 개인 모두 포지션 확대보다는 유지 또는 축소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유동성은 더욱 얇아지고 있다라는 거. 자, 아까 보셨던 이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활성 주소, 액티브 어드레스라고 해서 최근 1년 내 최저 수준을 딱 기록하고 있죠. 이는 단순히 가격이 조정을 받아서 이게 아니라 실제로 네트워크상에서 거래에 참여하는 주체 자체가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즉, 단기적인 투기 수요는 대부분 빠져나갔고 현재 시장에서는 장기 보유자나 명확한 전략을 가진 이 참여자들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죠. 바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 가능성. 자, 거래량과 참여자가 줄어들수록 상대적으로 작은 매수와 매도에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동시에 시장 잡음이 줄어들면서 수급의 본질적인 구조가 더 또렷하게 드러나는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현재 시장은 공포가 확산되고 유동성은 축소되는 전형적인 냉각 국면, 이 위치에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이러한 환경이 무조건 부정적이냐? 부정적인 측면은 맞지만 부정적인 신호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 오히려 시장이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기 전 조용히 균형을 재조정하는 그런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방향을 상방이다, 하방이다, 이걸 예단하기보다는 유동성과 온체인 활동이 어디에서 다시 살아나는지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관찰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 자, 물론 이런 데이터들 찾아보기가 어려우시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게 좀 어려우시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들을 좀 살펴보면서 어떤 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영상에서 제가 많이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직접 찾아보지 마시고 제 영상을 꾸준하게 잘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구독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더리움의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일단 이 패러렐 채널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그어놨는지 설명을 드려보면 장기 상승 패러렐은 2020년 저점과 2023년 한번 고점을 높이기 전에 저점인데 이 채널을 해당 고점에다가 평행하게 그은 게 이 전형적인 상승 패러렐의 차트입니다. 자, 물론 하락 패러렐은 지난 8월 고점과 10월 고점을 연결해서 저점 기준을 해당 구간으로 잡고 평행하게 그은 선이거든요. 이걸만 봤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안에서 머물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찍고 올라올 수는 있는데 이게 뭐 장기적인 관점이잖아요.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만 봤을 때는 단기적인 매매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선을 다시 긋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트레이딩 뷰에서 왼쪽에 이 패러렐 채널 이걸 딱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자, 제가 기준을 삼는 건 상승 패러렐은 11월 21일 고점과 12월 1일 고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고점의 기준을 11월 28일 이 고점에다가 그을 거예요. 자, 잘 안 보여서 노란색으로 바꿔봤고요. 자, 하락 패러렐은 이전의 고점에서 연결하며 추세가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서 11월 10일 고점과 12월 10일 딱 한 달 지났네요. 자, 여기 고점에다가 선을 잇고 저점은 여기다가 그을 겁니다. 자, 제가 기준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아무튼 기준은 이렇게 잡았어요, 제가. 자, 저점은 여기고 다음 저점은 여기 그리고 고점은 여기였죠. 자, 상승 패러렐 이것만 봤을 때는 여기서 한번 돌파하고 이게 중심값인데 이 0.5 값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들어 올렸죠. 최근에도 한번 지지를 받았다가 실패하면서 다음번 하락 패러렐 이 선까지 내려왔는데 자, 하락 패러렐은 제가 기준을 여기와 여기로 잡았죠. 그리고 왜 저점을 여기로 잡았냐면 여기로 잡아도 되긴 하는데 음봉이 떨어졌던 자리고 한 차례 고점을 시원하게 올리기 직전에 딱 저점의 자리 여기는 너무 개미털기다 보니까 제가 기준을 여기로 잡았습니다. 자, 근데 이 기준을 좀 보게 되면 여기는 후행적이긴 하지만 저항을 받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게다가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한번 먹어봤어도 되는 자리였는데 지금은 좀 놓쳤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자, 먼저 단기적인 첫 번째 관점. 이건 안정적인 투자자분들에게 조금 권장하는 방식인데, 자, 이게 단기 패럴의 상승 추세잖아요. 이게 0.5값, 여기가 아까 0.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심값에 대한 지지가 아직 안 나왔죠. 안 나오면서 추세가 전환되더라도 여기서 저항을 맞고 밀리잖아요. 그럼 또 밀릴 수가 있어요. 왜냐? 이 단기 패럴의 0.5값, 여기서 지지받고 올렸죠. 여기서 저항 맞았죠. 여기서 지지받고 올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여기서 지지에서 저항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항을 돌파하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양봉이 나왔을 때 우리가 들어가자는 거죠.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나올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겠죠. 밑에서 저항을 맞다가 내려왔다가 뭐 이러면서 갑자기 양봉이 뜨면서 마감할 텐데, 자, 지금 시점에서 이런 양봉이 나온다면 바로 들어가도 나쁘진 않겠지만 살짝의 조정을 한번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상되는 진입가를 3,090달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일봉 상황에서 이 음봉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윗꼬리가 달렸던 이 기준봉의 가운데 가격이 딱 윗꼬리가 달렸던 구간. 그럼 여기서 저항을 한번 막고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양봉이 이렇게 마감하더라도 살짝의 조정에 들어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 결과론적으로는 어디서든 잡아도 수익은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로 올라가지 않고 내려간다면 계속해서 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신다면 이런 타점이 좋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게 타점이 오더라도 내가 차트를 잠깐 못 보고 있거나 무서워서 못 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점들을 스터디룸에서 모두 말씀을 드리고 있죠. 물론 단순히 참고용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셔도 좋겠지만 매매 확률이 뭐 나쁘지는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스터디룸은 이따가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 주셔서 이 스터디룸 입장하시면 좋겠죠. 자, 그럼 내가 공격적인 투자를 좀 선호한다. 그러시면 이 단기 패럴의 중심에 대한 지지가 아직도 안 나왔죠. 비트코인은 여기까지 이탈했다가 지금 살짝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이더리움은 그래서 힘이 세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 패럴의 중심을 이탈을 하는데 여기를 버티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봉 상황에서 꼬리는 달리긴 했지만 종가와 시가가 여기서 형성됐죠.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여기서 밀리고 회복할 때 그때 들어가는 시나리오. 자, 물론 이탈됐을 때는 기준을 잡을 게 딱 이 선도 있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으로 이런 구간에서 먹어봐도 좋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투매가 나오면서 어디까지 빠졌다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런 흐름에 맞춰서 딱 이런 구간에 들어가자는 거죠. 자, 단기 패럴의 중심까지 이탈하고 여기 2,800달러까지 이탈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탈 때 이때 들어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는 예상되는 진입가가 2,800달러. 물론 현물도 여기서 모으기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구간도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비중을 막 몰빵해서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봉이 크게 떨어지는 뭐 이런 자리들에서는 우리가 현물을 모아가기 좋다라는 거. 자, 이때는 3,010달러. 좀 목표값을 좀 낮게 잡아야 되는 게 하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을 먹는데 막 고점까지 간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4시간 봉의 가운데 가격 수준, 이게 딱 3,010달러 수준이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낙폭이 나오면 무서워서 못 들어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터디룸에서 이렇게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는 거죠. 자, 이 타점 같은 경우에는 12월 15일 날 나왔는데 16일에는 롱 타점이 나오고 오늘은 아직 안 나왔어요. 저녁에 아무래도 나오겠죠. 자, 아무튼 이 보조지표는 제가 개발은 했지만 상당히 유용한 게 여기서 깃발 신호가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신호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셀 신호가 나오게 되면 위에는 손절가, 아래에는 익절가가 나오게 되죠. 물론 바이 신호가 나오면 롱 타점이니까 위에는 익절가, 아래에는 손절가가 나오게 되는데 익절가에 딱 도달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시기에는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물론 이게 다 보조지표다 보니까 100% 맹신하셔야 된다. 이 소리는 드릴 수가 좀 없겠지만 요즘 승률도 괜찮고 실제로 이렇게 좀 타점을 설명드리고 있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자, 그래서 차트를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다며 이 보조지표를 활용하셔도 좋겠지만 차트를 계속해서 보기가 어렵다며 이 스터디룸 입장하셔서 타점을 공유받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 보조지표를 공유받는 방법과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딱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구글 폼이 딱 나오게 되거든요. 자, 먼저 이 구글 폼에서 제 이름, 이무혁 전문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글 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터디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걸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빗썸이나 업비트에서도 상승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 요즘에는 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 많이 말씀드리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받아보실 분들은 이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트레이딩 교육법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자책으로도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전자책으로 트레이딩 노하우도 좀 알고 싶다 하시면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보조지표도 이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보조지표가 상당히 좋은 게 아까 보여드렸듯이 플래그 신호가 뜨고 바이가 뜨든 셀이 뜨든 신호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위에는 익절가가 나오고 아래에는 손절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바이 기준인데, 자, 셀 기준으로는 밑에가 익절선이 나오고 아래에는 손절선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딱 익절가가 도달이 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시기엔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보시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터디룸에서도 보조지표를 통한 타점이 나왔을 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은 스터디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중복 선택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다 체크하셔도 되니까 원하시는 것에 맞춰서 양식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제 이름이 안 보이거나 이 구글 폼을 작성하는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에 번호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번호로 뭐 스터디룸 입장하실 분들은 스터디, 뭐 보조지표면은 뭐 보조지표면 보조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딱 봤을 때 알아보기만 편하게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참 쉽죠? 어려운 거 없으니까 뭐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금리 결정 전에 마지막 조정일지는 추후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한 차례 빠졌다가 올라오는 시나리오에서 아직 못 올라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점을 체크하고 올라갈지 아니면 진짜 최저점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갈지 그게 딱 이번 주에 명확해질 것 같긴 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냥 상방이긴 하지만 롱 물량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과정에서 물량 소화를 해야 더 가볍게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매매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은 현물은 모아가기 좋더라도 선물 시장에선 우리가 시장 흐름에 맞춰서만 대응하면 된다는 거. 이 대응 방법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제 영상이 좀 마음에 드셨다면 아까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